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충 2달 좀 안되게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해봤어요. 갤럭시 S23 일반 모델하고 같이 사용했었는데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일반 모델에 더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울트라 모델은 정말 이거 하나면 다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하나 따지면 취향에 따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진짜 부족함이 없고 뭘 해도 차고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봤을 때 얘기겠죠.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디자인, 성능, 카메라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는 이름만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이지 완전 다른 플랫폼이었어요. S22 시리즈부터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라인업을 정리했는데 같은 라인업에 너무 달라 보이는 제품이라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괜찮은 구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갤럭시 S23 울트라도 갤럭시 노트 플랫폼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엣지 디스플레이와 S펜 내장까지 그대로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아직 S펜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단종이라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응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도 남아있어요. 이 엣지 디스플레이도 정말 호불호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인지 S23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완전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울트라 모델에만 엣지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의 엣지 디스플레이는 S22 울트라랑 비교해보면 곡률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더 직각에 가까운 곡률인데 이게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기기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엣지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엣지 디스플레이의 단점은 최소한 그 정도 곡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은 달라진 게 없어요. 카메라 모양 똑같이 생겼고 렌즈 구성이나 구조도 전부 다 똑같아요. 4개 렌즈랑 레이저 AF 그리고 플래시가 있는 구조고 생긴 건 똑같지만 메인 센서가 S22 울트라보다 커져서 위치까지 전부 똑같지는 않아요. 비교해서 보면 조금씩 S23 울트라가 렌즈들이 내려와 있어요. 디자인은 전작하고 똑같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랑 똑같지만 그 와중에 이걸 다듬은 것 같아요. 엣지 디스플레이 곡률이나 카메라 디자인 부분 등을 다듬어서 이 플랫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 너무나 큰 부분이니까 판단에 맡길게요. 지난 갤럭시 S23 사용 후기에서도 입이 닳도록 칭찬했어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램도 12기가가 들어가서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스펙이에요. 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작년 GOS 사건으로 인해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발전이 정말 너무나 반가운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퍼포먼스도 좋고 발열도 적어지고 배터리 타임도 늘어나고 진짜 뭐 스냅드래곤이 이대로만 발전을 한다면 모바일 AP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진짜 궁금해져요. 이런 발전이 일회성이 아니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22 시리즈랑은 다른 것보다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장 빠른 비교가 되더라고요. 점수부터 시작해서 성능이 유지되는 시간 자체도 차이가 심하고 그래요. 긱벤치 6로 비교해봐도 차이가 심하죠. 근데 이런 벤치마크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뭐 게임을 하거나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도 미세한 잡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왜 초기화하고 처음에 엄청 빠릿빠릿하고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 계속 그대로였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간 이상 그냥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최고라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 같은 AP가 들어간 제품들도 포함이고요. 카메라를 볼게요. 카메라 구성은 전작하고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1200만화소 초광각, 가운데 2억 화소 광각, 그리고 아래는 1000만화소 10배 망원이 있고 그 옆에 레이저 AF 센서, 플래시, 그리고 1000만화소 3배 망원 카메라까지 있어요. S22 울트라랑 비교해보면 메인이 되는 2억 화소 렌즈의 센서만 변경이 됐고 나머지 센서들은 전부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메인부터 보면 개인적으로는 1억만 화소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좀 놀랬는데 갤럭시 S23 울트라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사용하고 그게 유용했다면 저는 성공한 기능이라고 봐요. 실제로 1억 화소로 촬영한 것과 2억 화소로 촬영한 걸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또렷하고 볼만해요. 물론 이 기능을 뭐 일반적인 것처럼 예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기능은 절대 아니니까 올라간 화소수랑 AP 보정으로 완성된 결과물이 얼마나 또렷하고 덜 뭉개고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100배로 당겨도 딱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SNS에 올라오는 저화질 영상 정도의 품질은 보여주고 줌을 풀면 풀수록 계속 놀랍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와요. 뭐 주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야간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된 게 OIS예요. OIS 보정 각도가 늘어나서 덜 흔들리는데 실제로 갤럭시 S22 울트라랑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사실 아이폰 14 프로의 OIS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사진은 갤럭시, 영상은 아이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삼성이 이번에는 동영상까지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훌륭해졌어요. 그리고 갤럭시 S23 울트라만 접사를 찍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초광각 렌즈로 바뀌면서 접사 모드가 활성화되고 촬영까지 할 수 있어요. 갤럭시 S23 울트라는 UWB와 최대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해요. 5000mAh의 비교적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충전도 필요한데 그만큼 뭐 배터리 타임이 좋아서 일상생활에선 딱히 충전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작 대비 크기는 아주 약간 미세하게 커지고 무게도 6g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에요. 6.8인치형의 크기가 부담스럽고 234g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기로서의 기본기 자체는 당연히 나무랄 곳이 없고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탑재로 효율도 좋고 배터리 타임도 좋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의 척도를 나타내는 카메라도 여러모로 훌륭해요. 그리고 S펜은 덤이죠. 제가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물론 무게나 엣지 디스플레이 같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취향 차이나 적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점이 별로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남은 건 디자인적인 호불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나 좋은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갤럭시 S23 일반 모델이 더 끌리는데 아무래도 작고 가볍고 빠른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너무 칭찬만 한다고 불편하게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그만큼 잘 나온 제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나는 화면 크기, 무게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모든 기능이 최고였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